오늘은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가 될 영상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영상 중간이나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고 싶으신 분이나 지금은 장사가 좀 힘들지만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꽤나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한 달에 4, 5천만 원씩 벌어가시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을까? 제가 오늘 4가지 정도의 스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스킬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V2V입니다. V2V는 비주얼 투 바이럴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바이럴을 해주는 트래픽을 생산해주고 온라인상에다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시초가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지금의 외식업 시장은 미디어 노출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SNS, 방송, 그리고 모바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거든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셨던 장원갑 칼국수의 박종호 대표님의 전략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호 대표님은 2023년이죠. 작년에 매출이 단일 매장 하나로 한 11억 6천 정도를 하셨어요. 그 순이익의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는 매출이기 때문에 추산치로만 한 3, 4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V2V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해물파전, 이게 장원갑 칼국수에서 팔고 있는 해물파전인데요. 굉장히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단돈 13,500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른 가격이고요. 그전엔 더 저렴했었습니다. 기존의 해물파전은 약간 이런 형태였죠. 굉장히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해물들을 포함시키면서도 가격을 15,000원 이렇게 받는 곳들도 많았는데요. 장원갑 칼국수에서는 이렇게 많은 해물을 넣으면서 13,5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V2V에 아주 딱 걸맞는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뭐 영수증 리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다가 장원갑 칼국수의 이 해물 파전을 굉장히 사진을 많이 올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조치원 복숭아 비빔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얼마로 보이시나요? 이것도 가격이 단돈 9,900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종시에 장원갑 칼국수 매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치원 복숭아라는 키워드를 쓰신 건데요. 아마 실제로 이 메뉴를 보시면 훨씬 더 놀라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봤을 때 그 황홀감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돌박이 미나리쌈 샤브 칼국수, 들기름 깍두기 볶음밥 모두 다 이런 가치가 포함된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메인 메뉴나 사이드 메뉴뿐만 아니라 가치를 담은 것들이 곳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럴로 사람들이 확산을 시키는 거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과자입니다. 과자. 웨이팅을 하시거나 후식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과자들을 많이 좀 갖다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굉장히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저는 이 사랑의 미숫가루가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을 좀 남기고 싶다라는 그 박종호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 돋보이는 그런 후식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퍼다 나르는 거거든요. 그냥 미숫가루를 주는 거랑 이런 스토리가 있는 미숫가루는 확실히 힘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V2V, 비주얼 투 바이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킬은요, 리뷰 인테리어인데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객들, 손님들이 남긴 리뷰를 아예 인테리어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리뷰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셨던 스시도크 손영래 대표님의 스킬인데요. 사실 손영래 대표님은 제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한 5% 정도 되는 리뷰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나 리뷰에 대해서 좀 진심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 리뷰들이 다 지금 스시도쿠에 남겨진 영수증 리뷰예요. 이 영수증 리뷰가 다 고퀄입니다. 그냥 한 줄, 두 줄짜리 리뷰가 아니라 사진과 영상, 그리고 굉장히 긴 그런 리뷰들이 남겨진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남기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냥 리뷰를 남긴 게 아니고 외식업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필요한 키워드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보기에만 좋은 리뷰가 아니라 실속 있는 리뷰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요즘 릴스 마케팅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비싸게는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영수증 리뷰 하나만으로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스시도쿠 손영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리뷰에다가 답글을 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수증 리뷰에 다 답글은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추천순, 그러니까 플레이스에 접속하자마자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오는 이 추천순 리뷰에는 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답글을 다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글을 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한번 좀 보여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손님이 남긴 리뷰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답글을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뷰를 읽고 나서 답글을 단다라는 느낌을 아주 완벽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손님들이 봤을 때도 이 리뷰는 진짜고 답글도 진짜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우리 매장의 장점이나 혜택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쭉 길게 나열시킨 걸 볼 수가 있죠. 이 리뷰들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리뷰 답글을 적으면 리뷰를 쓴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뷰 답글을 보는 사람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몇만 명이 봤다고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추천순에 올라가 있는 영수증 리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즉 합법적인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시도쿠 같은 매장의 경우는 플레이스 접속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많게는 수만 명이 추천순에 있는 영수증 리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매장들이라도 몇백 명이 보는 거는 아주 우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리뷰 답글을 적을 때 추천순 영수증 리뷰에는 무조건 답글을 달고 손님이 남긴 글에 실제로 내가 읽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우리 매장의 정보, 혜택,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해주면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보고 매장을 방문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증거가 뭐 리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냄새도 못 맡아봅니다.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미리 다 검색을 하거나 보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쓴 리뷰가 그 식당을 선택하는 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스시도쿠의 손영래 대표님은 장사하는 건물주다 강의에서 별점 리뷰 1점이나 악성 컴플레인 고객, 또 악플을 다는 손님들 어떻게 처리해서 그분을 오히려 단골 고객으로 만들었는지까지 좀 강의할 때 좀 쭉 풀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초반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 때문입니다. 6월 23일 날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셨던 강사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를 하거든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그때 오시면 총 10인의 장사 고수들 그리고 그분들의 찐 노하우들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선착순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달아 놓을 텐데요. 늦으면 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장사하는 건물주다 수강생분들한테는 저희가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킬로 좀 넘어갈 텐데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섭색정식의 오성진 대표님께서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오성진 대표님은 무조건 고객을 재방문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 관리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즉 직원들한테 한 가지 스티커 같은 문장을 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고객의 재방문이다 라고 하는 걸요. 하지만 이 사장님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성진 대표님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살, 5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100% 가르쳐줘도 60%, 70%만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누가 해도 달라지지 않게끔 교육과 코칭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 세 가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실제로 섭색정식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섭색정식이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섭색정식의 매니저님도 참석하셔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문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의지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강연장에까지 오셔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경지의 직원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계시더라고요.
강의에서도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돈을 많이 주거나 근무 환경이 좋거나 또 비전이 좋아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에게 배울 게 있다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게 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색 정식을 보면 1년에 총 24번의 교육을 거칩니다. 정말 대단하죠. 신입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그리고 또 매장으로 넘어가면 홀, 마감, 주방, 위생, 판매는 또 마케팅, 영업,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게 섭색정식의 강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내용인데요. 교육의 잘못된 예시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의 생각, 사장의 행동, 김 점장의 지각, 김 점장의 생각, 그리고 김 점장의 행동, 마지막으로 사장의 결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어쨌든 잘못은 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을 교육하거나 코칭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 교육을 광고를 보면서 좀 배우는 파트도 좀 있었는데요. 아주 짧게만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지금 광고 한 편 보고 가시죠. 该起床喽！哎，该上学了。Time to get up, baby. Up you can. 네, P&G라는 회사가 만든 광고인데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코칭해주고 교육을 해주잖아요. 직원 교육은 저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어나가야지만 교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오성진 대표님도 이번 인사이트 포럼에 오시기 때문에 오성진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를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23일 일요일 날 진행하니까 꼭 한번 다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마지막 월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사장님들이 가진 네 번째 스킬은 바로 오모테나시입니다. 오모테나시는 일본 말이에요. 오모테 그리고 나시라는 두 단어가 조합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모테는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나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음.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남에게 나의 어떤 순수한 진심과 열정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장사는 건물주다의 인기 강의죠. 감동식당의 서윤호 대표님의 강의에 보면 이 오모테나시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감동식당은 오모테나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식당들 중에 오모테나시를 가장 많이 표현한 매장인데요. 아마 직접 가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객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게 하고 어떤 식으로 퇴장까지 하는지 몸소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감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감동식당의 리뷰 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무려 22,000개가 영수증 리뷰로 달려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등갈비찜을 먹다가 만약에 양념이 튀었다.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까지 지워주는 싹스틱, 휴대용 세제까지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손님이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드리는 그런 식당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갔다 오시는 손님들은 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식당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정보를 감동식당에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매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식당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다.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 잊어버리는 게 요즘의 외식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꾸준히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락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게 감동식당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독일의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을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사람은 학습한 지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식당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되게 좋은 식당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기억 못했지 하는 순간이 여러 번 생기거든요. 감동식당에서는 우리 매장에 올 수 있게끔 끊임없는 연락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진은 노원역에 나가서 서윤호 대표님이 직접 이벤트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뭐 스탑워치라든지 뽑기라든지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객들이 DB를 받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렇게 몇 시간 했을 때 거의 한 500명, 600명, 700명 정도의 DB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약 300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고객 DB를 획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제 산정을 보통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게 한 1,500원? 많게는 2,000원?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팅, 예비 창업자를 모을 때 하는 그런 DB들은 한 명의 고객 연락처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300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약소한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타겟팅된 고객들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DB를 얻는 데 반해서 노원역에서 손님들의 DB를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타겟된 고객이죠. 노원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이벤트들이 다 감동식당에서 이제껏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4가지의 장사 고수분들, 실제로 월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매출을 막 1억씩 찍고 있는 분들의 스킬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킬은 그냥 스킬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00%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안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장원갑 칼국수 박종호 대표님이 강의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세상에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A와 B의 결합이고요. 또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나오는 거고요. 또 C에서 아주 작은 D가 만나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스킬들을 계속 모으시고 변형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본인 매장에 좀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분뿐만 아니라 총 10인 10분의 강사분들, 우리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셨던 장사 고수분들, 그리고 저도 포함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10인의 인사이트 넘치는 강의를 6월 23일 일요일 날 역삼 포스코 타워 이벤트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이랑 신청 링크는 남겨드릴 텐데요.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1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큰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셔서 지혜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시면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같이 사진도 찍고 좋은 기운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짜듯이 이 10인의 강사분들이 진짜 노하우들을 많이 짰으니까 온라인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6월 23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장사는 건물주다 인사이트 포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